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월가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선호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소화함에 따라 금요일 증시는 하락세를 거듭하며 한 달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 주식은 250.2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2021년 처음 발표된 이후 큰 발전을 이루었고 최근 업데이트에서 로봇이 스스로 물체를 정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X 계정은 로봇이 이제 엔드-투-엔드 훈련된 신경망을 사용하여 자율적으로 물체를 정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계정은 옵티머스가 자가 교정 및 물리적으로 색상이 있는 블록을 각각의 트레이로 정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비디오도 공유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옵티머스가 시력과 함께 관절 위치 인코더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교정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테슬라는 이것이 옵티머스가 팔다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교정 후 로봇이 파란색과 초록색 블록을 같은 색의 트레이로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옵티머스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생산이 자사의 액추에이터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예측에 비해 훨씬 저조하다고 설명한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 후 불과 몇 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 머스크는 테슬라가 결국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자체 액추에이터를 설계하고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일본에서 모델 S를 공식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테슬라가 몇 달 전 모델 S와 모델 X를 일본에 가져올 계획을 발표한 후에 발표되었고 이 차량이 일본에서 왼쪽 드라이브 버전으로만 제공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의 주문 컨피규레이터의 모델 S와 모델 X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은 우측 주행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LHD 차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일본 모델 S 주문 컨피규레이터에서 전 세계에 모델 S를 판매하기 위해 일본의 좌측 드라이브 모델을 선적할 것이라고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좌측 드라이브 버전만 구매할 수 있고 우측 드라이브 모델을 생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측 주행 고급 차량은 역사적으로 일본에서 신분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차량의 LHD 버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모델 S 또는 X를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지만 현재 그러한 상황인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사의 도조 D1 슈퍼컴퓨터 칩 주문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D1은 도조 슈퍼컴퓨터용 맞춤형 테슬라 애플리케이션 특화 집적 회로로 TSMC로부터 주문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일간지 이코노믹 데일리는 해당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테슬라가 내년에 도조 D1 칩을 2배인 1만 대로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TSMC의 D1 칩 주문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이 큽니다. 결국 도조는 테슬라에 의해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가운전 인공지능 모델의 훈련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FSD 전용 로보택시 및 옵티머스와 같은 프로젝트의 출시로 회사의 운영에 대한 도조의 기여는 더 실질적인 것입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도조는 2022년 7월에 생산을 시작했으며 2024년 1월까지 슈퍼컴퓨터는 세계 5대 컴퓨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덴마크에서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링크드인의 테슬라 리저널 리드가 공유한 바와 같이 현재 덴마크 도로에서 5만 대 이상의 테슬라가 있으며 이 숫자 중 2만 대가 모델 Y 크로스오버입니다. 이 이정표는 킴 가바 젠슨이 링크드인에 게시했습니다. 젠슨은 이제 2년 9개월이 지난 현재 테슬라 덴마크는 5만 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덴마크 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의 2%에 근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덴마크의 일부 테슬라 소유자들은 EV 크로스오버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모델 Y가 도로에 있는 자동차의 2%에 불과한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합니다. 덴마크에서 테슬라의 인기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3분기를 강세로 마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7일로 끝나는 주에 보험 등록이 감소한 데 이어 업계의 관측동들은 9월 24일로 끝나는 주에 13,500건의 등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 오토의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차이나는 지난주 13,500건의 보험 등록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9월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추적한 8,500건의 등록에 비해 58.82% 향상된 수치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모델 3의 추가로 테슬라의 주간 등록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4, 4분기에 좋은 징조입니다. 현재까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을 통해 새롭게 개조된 새로운 모델 3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 라스 모라비는 최근 새로운 모델 3에 대해 논의하는 비디오에 등장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테슬라 상하이팀과 함께 부사장이 차량의 여러 측면을 테스트하는 여러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임원은 특히 그가 최초의 전기 세단을 만든 팀의 일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모델 3를 작업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업데이트된 모델 3 개발은 여러모로 가능한 한 최고의 모델 3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모라비에 따르면 차량이 대부분 테슬라 차이나의 엔지니어링 팀의 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6년 전에 원래 모델 3가 설정한 높은 기준을 고려할 때 테슬라 차이나의 상당히 인상적인 업적입니다. 부사장은 중국의 테슬라 엔지니어링 팀이 대부분 이곳 중국에서 개발한 새로운 모델 3로 세계에 소개하게 된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세미는 런앤레스 EV 트럭 운송 연구에서 1000마일의 트래킹으로 데이터 추적의 마지막 날을 마쳤습니다. 테슬라 세미는 21대의 전기 트럭의 성능을 평가하는 3주간의 행사인 런앤레스라고 불리는 상업용 물류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주요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는 상업 부문이 지속 가능한 클래스 A 차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함에 따라 EV 트럭의 장점과 과제를 모두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 더 인상적인 수치 중 하나는 세미가 하루에 794마일을 여행하고 그 다음 날에도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미의 경우 단 이틀 만에 1600마일의 물류를 수송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마지막 날에 테슬라 세미는 하루에 1076마일을 이동하면서 단 한 번의 배달만 했지만 거의 82%의 시간을 운전하는 데 소비함으로써 이미 인상적이었던 800마일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 여행의 인상적인 특성은 EV 트럭이 여전히 지역 또는 일일로 간주되는 장거리 경로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상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